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미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요, 오늘 현재 0.04% 정도 소폭 마이너스 흐름인데 시작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많이 해주면서 장중에는 계속 플러스 흐름을 또 만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02% 정도 소폭 하락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아침부터 좀 많이 빠졌는데요,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면서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분명히 대응하기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수한 종목에 대한 이제 손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장에서, 지금 뭐 하락장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상승장 안에서 이 변동성 구간이잖아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특히나 개인들의 손실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뭐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시장을 종합주가지수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양호하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고 해도 이 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이 문제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의 그 변동성을 보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크고,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거래소의 대형주들을 매매를 하기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매매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릴까? 이게 과연 문제가 있어서, 또는 이게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 이제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래소 시장은 사실 우리가 두 시장을 볼 때 국내 시장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는 거래소 시장을 보고서 기준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래소 시장의 흐름은 상승 이후에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삼산 또는 헤드 앤 숄더라고 얘기를 하죠.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코스닥, 중소형주,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업종입니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들 하면 떠오르는 테마, 바로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 거품들이에요. 그 거품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 이 거품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또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일부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좀 더 크지만 이런 종목들이 빠져야 건전한 시장의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조정, 낙폭이 좀 크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죠.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시장에 올라온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이 붙이기 때문에 이 테마로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거품이 빠질 거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바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사라고 했습니까? 대형주를 사라고 했죠. 코스피. 지금 보면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 기아차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나 올라가고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기아차나 현대차 주가가 떨어졌을 때 4월달, 5월달에 관심 없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또 떨어졌을 때 6월, 7월달, 이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모아가시고 기다렸던 분들은 결국 이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장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렸던 업종들이 있었죠. 사실 그 업종들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는 기업도 있죠. 포스코라는 회사도 지금 보면 시장이 최근에 흔들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시장이 흔들릴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보면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만약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으면 차라리 대형주들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사놓으면 시장에 대해서 소외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이 기업은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도 같이 해서 밑에서 사서 최근에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철강주도 지금 현재 끌고 가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그대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LF라는 기업들, 이 기업 역시 이제 그 의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지난번에 이제 매수 들어가서 참 상당히 싼 가격이 있잖아요. 주가 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밑에서 사서 최근에 슈팅 나왔을 때 팔고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대형주들만 밑에 있는 종목들을 잘 접근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코스닥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 집중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넷마블 같은 기업 있죠. 넷마블. 자, 주가를 보세요. 어떻게 무섭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을 사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죠.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은 본연의 그 가치는 게임 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치고 주가는 과거 밑에까지 다시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게 바로 넷마블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서 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잠시 쉬세요. 아니면 대형주들 밑에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매수해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유리할 겁니다. 시장은 대선 전까지는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요. 그 안에 대선 전까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없다면 잠시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지금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쪽으로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